잔소리는 말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많죠. 말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운동선수들에게 훈련일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죠? 훈련일지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선 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수 자녀도 이 훈련일지 쓰는 습관 만들어주고 싶은데 잘 안 쓰죠. 아니면 쓰더라도 오늘 이런 훈련했다, 재미있었다, 다음엔 하체를 더 많이 써야겠다, 이렇게 영혼 없는 글만 적어 내려갑니다. 지금 저와 이 기록하는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중학생 선수가 있는데 심지어 아이패드가 보상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해요. 왜 안 쓸까요? 아니 왜 못 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많은 선수들을 관찰해보니 특히 두 가지 유형의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훈련일지 쓰는 그 시작 자체가 어려운 선수들, 그리고 쓰기는 시작했지만 지속하기가 어려운 선수들. 오늘은 왜 훈련일지 쓰는 것 자체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훈련일지는 단순한 글쓰기 연습용이 아니죠. 내가 경험한 피드백, 깨달음,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이건 사실 우리 유소년 선수들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도 못 쓰는 이유는 바로 좋은 인풋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인간의 움직임 원리와도 마찬가지인데요. 움직임이라는 것도 감각신경을 통한 인풋, 그리고 처리 과정, 그리고 운동신경을 통해 아웃풋이라는 결과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훈련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풋이 없거나 아니면 이 인풋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하지 못한다면 아웃풋이라는 기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억지로 숙제로 쓴 독후감을 떠올려 보면 흥미도 없는 책을 읽지도 않아요. 대충 훑고 저는 그 앞뒤에 정리글, 추천사 이런 것들을 억지로 글을 짜내서 독후감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렇게 적은 기록은 남지도 않고 저에게 큰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돼서 진짜 관심 있던 분야의 책을 읽었을 땐 어땠을까요? 제가 막 책을 찾아 읽었던 그 주제가 말하는 것, 대화와 관련된 심리, 이런 책이었거든요. 그때는 달랐습니다. 제가 필요하다 느껴서 읽었던 거기 때문에 제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들은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고요. 또 기억하고 싶은 문장들은 필사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좋은 인풋이 있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기록 욕구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어떤 기록의 재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오늘 훈련 혹은 레슨할 때 들었던 피드백, 그리고 경기에서 이런 실수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느꼈던 순간들, 또 감정적인 것들,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은 그 패배의 쓴맛, 혹은 너무나도 큰 도파민이 터진 성취의 기쁨들, 이런 경험과 감정들이 다 기록의 재료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또 기록하기 어려운 것은 이 순간들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사유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공허하게 느껴지고 의미 없이 느껴지고 억지로만 쓰게 되니까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록은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좋은 인풋이 있었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아웃풋,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 선수 자녀가 이런 영역에 해당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도와주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작은 지표부터 기록하는 훈련하기입니다. 오늘 훈련에 대한 만족도 혹은 오늘 내 컨디션에 대한 것을 글로 적는 게 아니라 1점에서 5점, 이런 점수 같은 간단한 지표로 기록을 먼저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거나 점수 매기지 않는 거예요. 선수가 스스로 필요하다 느끼거나 관심 있는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컨디션 관리에 어떤 욕구가 있거나, 혹은 내 오늘 훈련 만족도에 욕구가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팀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의 내 기분,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점수화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정도 기록을 하는 것이 편해지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이유를 붙이는 거예요. 이날 이 점수가 왜 높았는지, 이날 이 점수가 왜 낮았는지 내가 느낀 이유를 간단히 적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일주일 동안 적으면서 조금 편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점수와 이유를 바탕으로 한 줄 평 혹은 한 줄 느낀 점, 한 줄의 감정 이런 것들을 덧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훈련의 만족도를 선택해서 점수화했을 때 이날은 점수가 낮았다. 점수 낮은 이유? 내가 이 전날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늦게 자서 훈련의 집중도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한 줄 평, 훈련의 집중도가 좋지 않아서 코치님에게 꾸중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 이런 건 내가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차근차근 작성해 가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인풋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훈련 일지를 검사하려는 의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검사가 되는 순간 훈련 일지는 숙제가 되고 기록을 간단히 해나가는 습관을 만드는데 큰 부담감으로 와닿을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도 일상을 선수와 함께 기록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선수 자녀와 기록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어렵지만 한번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엄마는 이날 유독 피곤했는데 그 이유는 늦게 커피를 마셔서 잠을 잘 못 잤어. 그러니까 회사 가서 일의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왔어. 이런 거는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선수 자녀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화에서부터 억지가 아닌, 숙제가 아닌 선수 자녀도 기록의 의미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잔소리는, 말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많죠. 말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고요. 좋은 기록을 위한 환경. 그게 바로 선수에게 기록할 재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아주 고급 재료를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진짜 성장의 도구로서 훈련 일지를 배우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혹시 저와 함께 기록하는 훈련, 이 솔루션을 설계해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체험의 기회가 있으니 링크로 요청 주세요. 비록 구독자도 적고 조회수도 많이 안 나오는 영상이지만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고민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솔루션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기록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스트 허슬의 허수였습니다. Never back down. 오늘도 물러서지 마시고 Just hustle.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시죠.